행정부가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범정부 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웰페어, 의료복지, 이민사기 등 각종 사기 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서 대거 적발하고 있습니다. 홈헬스케어, 보육시설, 호스피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학자 융자금 등을 사기로 청구해 거액을 챙기는 회사들과 범죄 조직, 이민사기 외국인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민 납세자들의 혈세를 마음대로 빼먹는 모든 사기를 근절하겠다며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JD 벤스 부통령이 범정부 부처 요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 전역에서 전방위 사기 근절 캠페인에 돌입해 있습니다. 첫째,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데 사기 행위 등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웰페어 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벤스 태스크포스는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에서만 임종 서비스인 호스피스 시설 447곳과 홈 헬스케어 23곳을 폐쇄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미 전역의 호스피스와 홈 헬스케어에 지원하던 14억 달러의 연방 기금을 중지시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적발된 호스피스 시설은 아르메니아 마피아들이 운영에 가담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는 한 건물에 94개나 되는 회사들을 입주시키고 사기 또는 불법 행위로 6,600만 달러를 챙겨오다가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의료 지식이 전혀 없이 범죄 기록만 가득한 사람들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 헬스케어는 자격이 없거나 가족 환자들을 내세워 과다 청구에 거액을 챙기는 곳들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둘째, 메디케이드, 식품보조 등 복지 프로그램 악용 사기 적발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7,500만 명이나 등록해 있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주들에서 자격 미달자들은 물론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제공해왔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박탈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미 전역 50개 주에 서한을 보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 가운데 자격이 없거나 이민 신분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조속히 파악해 조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연방기금 중단, 기소 등 강력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월에 연방조사팀은 오하이오와 캘리포니아에서 5명의 루마니아인들이 100만 달러어치의 식품 지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내 기소했으며 지난해에도 루마니아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EBT 카드 3만 6천 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0년형을 선고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는 이민 사기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에 돌입해 있습니다. 유학생 온라인 추적 시스템을 관할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은 유학을 마치고 취업할 수 있는 OPT 이용자들 가운데 10,000명 이상이 허위 또는 무자격 스폰서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시민권 박탈 대상으로 포착한 400명 가운데 1차로 콜롬비아 출신 2명과 볼리비아, 중국, 인도, 이라크, 감비아,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우즈벡 출신 각 1명씩을 비롯해 모두 12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승소하면 실제로 이들 12명에 대한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에 이어 영주권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 범죄 전과자, 사기 의심자,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 위협자들을 포착해 그린카드 박탈 추방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영주권이 승인된 약 3,000건을 재조사해 500건을 계속 조사 중이고 50건은 박탈 추방 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에서 밝혀졌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타겟이 불법 체류자들에서 합법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 피난민들로 전격 확대돼 구체적인 박탈과 추방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전술작전부수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그 아래 LPR, 영주권자 추방작전팀과 귀화 시민권자 박탈팀, 피난민 재조사팀 등 3개 유니트를 나눠 가동하고 있습니다. LPR 오퍼레이션 유니트에는 40명이 배치돼 재조사를 벌여 이미 승인한 영주권자들 가운데 범죄 전과자, 사기 의심자,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 위협자들을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5월 초 현재 영주권자 재조사와 추방팀에서는 영주권자 2,890건을 재조사해
80%는 더 이상 조치가 필요 없다는 클리어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50건에 대해서는 영주권 박탈과 추방 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500여 건은 계속 조사 중이어서 영주권 박탈과 추방 대상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민당국은 이미 승인한 영주권자들 중에 2%가 범죄 또는 사기 행위에 따른 영주권 박탈과 추방 대상으로 추산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담부서까지 신설하고 집중 재조사하고 있어 예년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합법 영주권자들이 그린카드 취득 후 범죄를 저질렀거나 나중에 범죄 전과가 드러난 경우 대체로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영주권 박탈에 그치지 않고 미국서 추방됩니다. 이때 플리바겐 즉 사전 형량 조정에서 이민 신분을 고려치 않고 징역형만을 모면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실형의 집행유예에 합의했다가는 추방 대상으로 분류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는 영주권자들은 형법뿐만 아니라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동시에 받아 365일이 아닌 364일까지의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그린카드 박탈과 추방 대상으로 분류되면 즉각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민법원의 청문회에서 이민 판사의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하고 사법부인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자 재조사와 박탈 추방 작전과 함께 같은 부서에서 귀화 시민권자 박탈 작업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재조사를 통해 박탈 대상으로 분류된 귀화 시민권자 384명 가운데 연방법무부가 1차로 12명에 대해 미국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승소해야 해당 귀화 시민권자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게 되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현행 이민법에 따라 추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정부는 살인 등 강력 형사범죄자, 마약 밀매자 등은 거의 예외 없이 추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는 DUI, 음주운전의 경우 첫 번째 적발로 인사사고를 내지 않았으면 추방은 면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이 소셜 번호 대신 발급받고 있는 ITIN 넘버를 이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들은 한 해 1,000억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 가운데 연방 혜택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어 IRS 당국은 이들의 세수입을 포기해야 하는데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대규모 요원들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방식에서 미국 내에서 경제 상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하는 전술로 일대 전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불법 체류자들이 과거 소셜 번호 대신 세금 보고를 위해 발급받은 ITIN 번호를 이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까지 사용하고 있는 현 상태를 차단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는 세법이 우선이고 세금 보고 시에 필요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법 체류자들은 IRS로부터 ITIN 번호를 발급받아 세금 보고를 해왔습니다. ITIN 번호만 있으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일부 주 지역에서는 운전면허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한 해에 1,000억 달러 가까이 세금을 내고 있으며 그중 연방세로 594억 달러, 주와 로컬 텍스로 373억 달러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방세 중에서 봉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사회보장세로 257억 달러, 메디케어 세금으로 64억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주와 로컬세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판매세와 부가세로 151억 달러, 재산세로 104억 달러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방 혜택을 이용할 자격은 없어 응급치료 등 이용하는 공공 혜택은 훨씬 적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전술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이 ITIN 번호를 이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면 스스로 미국을 떠나려 할 것으로 보고 차단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IRS 미 국세청은 1996년 신설된 ITIN 번호를 그동안 3,100만 명에게 발급했으나 3년 연속 미사용 시 취소되므로 현재 500만 명이 유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IRS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포함된 이민 가정에서 50% 정도는 ITIN 넘버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 등 차단의 회의적인 부처들에서는 한 해 1,000억 달러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들의 납세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강요들과 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데 맞춰 백악관 핵심 참모들에도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을 설계해온 초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영향력을 잃고 이 홍콩 출신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는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과 중도파인 톰 호먼 국경총수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더 아틀란틱이 보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을 설계하고 강력 추진하는 백악관 주의 라인이 교체된 것으로 저명한 시사 매거진인 디 어틀란틱이 보도했습니다. 초강경파로 꼽히며 상상 초월 이민 단속을 밀어붙여온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밀려났거나 영향력을 대거 상실한 것으로 어틀란틱은 전했습니다. 대신 백악관에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이 이민 정책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감각을 자랑하는 스티븐 청 공보국장이 관리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은 톰 호먼 국경총수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강경파들의 전면 교체와 트럼프 이민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디 어틀란틱은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밀러와 호흡을 맞췄던 크리스티 놈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전격 경질됐고 토드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 대행도 5월 말 퇴임하며 길거리 급습, 무차별 이민 단속에 앞장섰던 그렉 보비노 국경순찰대 광역팀장은 이미 은퇴했습니다. 강요와 기관장들을 전면 교체한 데 맞춰 당연하게 백악관의 이민 정책의 주의자들에서도 초강경파인 스티븐 밀러가 지고 중동권파인 스티븐 청, 톰 호먼 쪽으로 완전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체류자들을 1년에 100만 명 이상 추방하려면 하루에 3,000명씩 체포해야 한다며 지난해 여름 체포 쿼터까지 설정했던 스티븐 밀러가 이제는 이민정책 조정에서 손을 떼고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과 톰 호먼 국경총수 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디 어틀란틱은 밝혔습니다.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와 같은 무리한 단속과 부작용을 초래할 1일 체포 쿼터를 사실상 없앰으로써 불법 체류자 체포 숫자와 구금자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형사범죄 외국인들부터 타겟으로 체포하는 조용한 표적 단속으로 전환함에 따라 격한 충돌은 피하고 있습니다. 아이스가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은 올 1월 3만 6천 명에서 3월에는 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민 구치시설에 수감하고 있는 추방 대상자들도 올 1월 7만 명 이상에서 3월에는 6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스티븐 밀러는 초강경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뿐만 아니라 합법 비자와 영주권도 반감시키려는 노력도 주도했는데 트럼프 2기 들어 50%나 삭감했던 H-2B 계절적 임시 취업 비자를 다시 복원해 한 해에 6만 6천 개 이상 발급하는 것으로 원위치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국경 단속뿐만 아니라 이민 단속에도 앞장서온 국경순찰대 수장 마이클 뱅스 대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진두 지휘해온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과 그렉 보비노 국경순찰대 광역팀장, 토드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 대행 등 강경파들이 거의 모두 교체돼 새로운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부 구성을 매듭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전략과 전술을 일대 전환하기 위한 인적 쇄신으로 지휘부 교체를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국경순찰대원들을 지휘해온 마이클 뱅스 국경순찰대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마이클 뱅스 국경순찰대장은 유예기간 없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아예 공직 생활을 끝내고 은퇴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뱅스 국경순찰대장은 대혼돈과 재난에 빠졌던 미국 멕시코 국경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안전한 국경으로 바꾸는 일을 완수했다고 자부하고 이제는 공직에서 떠나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가 가족과 목장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생각해 사임하고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순찰대의 상급기관인 CBP 세관 국경보호국 로드니 스콧 국장은 성명을 통해 뱅스 국경순찰대장의 공직 서비스에 감사한다고 치하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뱅스 국경순찰대장의 전격 사임과 은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를 계기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일대 전환하며 인적 쇄신으로 지휘부 거의 전면 교체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CBP와 아이스보다는 한 단계 낮은 국경순찰대장을 전격 사임시킨 것은 마이클 뱅스 대장 아래서 국경순찰대의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가장 공세적인 이민 단속에 앞장섰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경순찰대는 수십 년 동안 국경에서 반경 100마일 안에서만 작전을 펼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연안 반경 100마일 이내로 변경해 로스앤젤레스, 뉴욕과 시카고 등 거의 대부분의 대도시들에서 국경순찰대가 이민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다소 자의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국경순찰대는 새로 확대한 작전 지역에서는 영장 없이도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길거리에서 생김새나 언어만 보고 듣고 체포하는 이민 단속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경순찰대의 공격적인 단속에 그렉 보비노 광역팀장을 내세워 250 내지 300명의 국경순찰 병력과 SUV 자동차, 장갑차, 헬기를 동원한 대도시 급습작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미네소타에서 총격 사망 사태가 벌어지며 최일선에 섰던 그렉 보비노 광역팀장부터 원대복귀 명령을 받은 후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3월에는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이 트럼프 2기 강요로서는 처음으로 전격 경질되고 마이크 웨인 멀린 상원의원이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받고 취임했습니다. 5월에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의 2만 명의 요원들을 지휘해온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행이 사임하고 후임에 베테랑 요원 출신 데이비드 벤투라 씨가 지명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불려온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이민 정책에선 거의 손을 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한 해 100만 명 이상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 추방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보다 유연하고 온건한 접근 방식으로 조용하게 범죄자들을 중점 체포 추방하는 표적 단속을 시행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을 새로 이끌 국장 대행에 이민 단속의 베테랑 요원 출신인 데이비드 벤추라가 지명됐습니다. 벤추라 국장 대행은 INS 이민 귀화국 시절부터 이민 단속 업무를 수행했던 베테랑 요원이고 민간 이민 구치 시설의 부사장을 지낸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표적 단속과 수감자 우선 추방으로 일대 전환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일대 전환하면서 새 전술을 수행할 경험 많은 베테랑을 등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을 새로 이끌 국장 대행에 올해 60세인 데이비드 벤추렐라를 지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벤추렐라 아이스 국장 대행은 물러나는 토드 라이언스 현 국장 대행의 뒤를 이어 2만여 명으로 2배 증원된 아이스를 지휘하게 됩니다. 벤추렐라 아이스 국장대행 지명자는 1986년부터 예전 INS 이민 귀화국에서 이민 업무를 맡기 시작해 시카고 지부장대행, 수감자들 중에 추방 대상자들을 포착해 추방하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책임자 등을 수행했던 베테랑 요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벤추렐라 지명자는 2012년 이민당국을 떠난 후에는 정부와의 계약을 맺고 민간 이민 구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GEO 그룹의 부사장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컨설트를 해주며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자문해줘 왔습니다. 벤추렐라 지명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태생 시민권자로서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지난 2005년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민자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성은 이태리 개들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민자의 아들이자 이민 업무의 베테랑이 아이스를 이끌게 돼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벤추렐라 아이스 국장대행 지명자는 백악관의 톰 호먼 국경총수와 돈독한 관계를 맺어와 이번에 발탁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트럼프 이민 정책이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톰 호먼 국경총수, 데이비드 벤추렐라 아이스 국장대행이 주도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벤츄렐라 국장대행은 예전 이민단속국에 근무할 때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했고 민간 이민 구치시설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길거리 급습과 같은 단속을 중지하고 형사 범죄자들부터 체포하는 표적 단속으로 일대 전환됐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다시 활용해 지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들 중에 추방 대상자들을 포착해내 형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거나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대로 다시 체포해 우선 추방하는 정책으로 대폭 바꿀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톰 호먼 국경 총수는 이미 지난 1월 말 미네소타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총격 사망한 사태 이후 표적 단속과 수감자 우선 추방으로 일대 전환할 것임을 예고했는데 그 지휘 경험이 풍부한 벤츄렐라 지명자를 앞장 세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체포 구금 추방 작전에서 11,600건의 소송이 걸려 10,000건 이상에서 패소하고 1,200건에서만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은 대체로 반트럼프 판결을 내렸고 항소 법원 중에서도 텍사스 등 남부와 미네소타 등 중서부 지역의 2곳만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뉴욕, 조지아, 오하이오 등 3곳은 트럼프 측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하자 1년여 동안 10,000건 이상의 소송 법물이 터졌으며 법정 싸움에서 90%인 10,000건이나 패소한 것으로 폴리티코가 법원 기록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불법 체류자 체포와 구금 추방과 관련돼 11,600건이나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정 투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90%나 되는 1,400건에서 패소했고 고작 1,200건만 승소했습니다. 아이스 등이 무리한 방식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했다가 추방하려다가 소송에 걸렸고 대다수는 패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요원들은 불법 체류 어머니와 1살짜리 자녀를 분리시켰다가 지탄을 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5살 꼬마를 체포해 수감하는 바람에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민법원 복도나 청사 밖에서 기다렸다가 출두 요구대로 총문에 출석하거나 정례 체크하러 온 불법 체류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멀리 떨어진 이민 구치시설로 이송 수감하기도 했습니다. 추방을 유예받아 체류를 허용받고 있는 불법 체류 청년들인 다카 수혜자, 피난민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TPS 또는 인도적 패럴 소지자들도 대거 체포돼 논란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거 패소하고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가며 승소한 불법 체류자들을 거의 대부분 석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당수 추방 대상자들은 연방법원의 추방 중지 명령이 나와도 모른 척하고 추방시키는 경우들도 속출해 왔습니다. 추방 대상자가 아님에도 잘못 추방했다가 법원 명령을 받고 미국으로 데려왔다가 다른 전과 기록을 내세워 다시 체포해 수감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은 대체로 이민단속 방식을 보면 거의 모두 불법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분노를 표시하며 불법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정 싸움에서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를 구축해 놓은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 최종 승소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으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은 10명 중에 9명이 남성으로 나타나 미국에 남은 여성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추방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가 있으면 어머니가 남아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일부는 고국에서 후원을 해야 하는 기러기 가족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으로 이민사회에서 때 아닌 홀부모 가정 또는 기러기 가정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월 20일 출범한 이후 아이스가 체포해 추방한 30만 명 이상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에 9명이나 남성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체포 추방되는 불법 체류자들의 남녀 비율은 바이든 시절 8대2에서 트럼프 시대에는 9대1로 더 벌어진 겁니다.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은 이와 함께 25%나 미국에서 3년 이상 장기 거주해온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시절에는 추방자들 중에 장기 거주자 비율이 10% 이하였는데 트럼프 시대 들어 장기 거주자들도 선처 없이 추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 중에 25%나 3년 이상 장기 거주자들이라는 말은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부모들 중에 1명 이상이 불법 체류인 미국 태생 시민권자 자녀들이 무려 440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체포돼 추방됐을 경우 대다수 어머니와 자녀들은 미국에 남기 위해 잠적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가 있을 경우 추방된 아버지 없이 어머니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도맡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불법 체류 어머니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하거나 본국으로 추방된 아버지가 보내오는 소액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성이 추방되는 즉시 여성 혼자 양육과 생계를 도맡아야 하는 홀부모 가정이거나 기러기 가정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주로 건축 현장이나 세차장, 농장 등 일터급습으로 이루어졌고 이 업종에서 일해온 외국 태생들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주로 체포 추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